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워킹홀리데이 다채로운 경험의 매력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5월 톡톡 발표를 맡게 된 5월 브랜드 13기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워킹홀리데이를 떠날 생각이 없었는데요. 원래는 캐나다 밴쿠버로 전공인 무역과 관련된 인턴십 형태의 유학을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환율이 널뛰는 바람에 제 유학은 무산되었고 엄청난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로 떠날 수 있는 가장 빠른 비자를 찾아보다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알게 되어 몇 달 뒤 호주로 떠났습니다. 제가 호주로 떠난 이유는 별다른 목표는 없었는데요.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호주에서 여자 월드컵을 한다길래 그렇게 갔는데요. 되게 거창하지 않고 단순하죠? 그리고 호주의 도시 중 멜버른으로 떠난 이유는 여러 대도시들 중 유일하게 한국에서 직항이 없던 도시라 한국인이 덜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멜버른을 선택했습니다. 굳이 호주까지 가서도 한국처럼 지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도착했던 멜버른 정말 많은 장단점을 6개월간 지내면서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먼저 장점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날씨가 정말 쾌청합니다. 한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쾌청한 날씨와 멀리까지 뻥 뚫린 가시거리를 보면 마음이 상쾌해지곤 했어요. 그리고 빨리빨리의 나라인 한국과 달리 다들 여유롭고 느긋한 마인드 역시 제게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나도 모르게 빨리빨리를 외치며 살아왔지만 조금은 지친 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한국과 크게 시차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처음 낯선 도시에 도착해 몸도 마음도 지치는데 한국과의 시차 차이 때문에 가족, 친구들과 연락이 어려우면 정말 힘들 텐데요. 호주에서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커피의 고장답게 멜버른의 커피가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느낀 점은 어느 카페를 들어가도 평균 이상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부정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을 텐데요. 먼저 날씨가 굉장히 험긋습니다. 방금 전에 장점 부분에서 제가 날씨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의아하시죠? 날씨는 좋은데 바람이 정말 강하게 붑니다. 제주도 가보시면 강풍을 느껴보셨을 텐데요. 멜버른의 날씨는 그것보다 강하게 바람이 붑니다. 휴대폰 날씨 앱을 보면은 항상 강풍특보가 발효되어 있었을 정도로 멜버른의 바람이 정말 살벌했습니다. 북반구인 한국에 비해 호주는 남반구로 계절이 상반됩니다. 저는 이 점이 7월과 8월에 가는 예비 워홀러들에게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은 여름의 정점으로 오후 7시가 넘어서도 해가 떠 있는 반면 호주의 7, 8월은 겨울로 6시가 되기 직전부터 동네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호주는 4시가 넘으면 가게들이 점점 문을 닫기 시작하다 보니 한국의 생활 패턴이 남아있는 동안은 이 점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식 물가가 정말 살벌해서 섣불리 외식을 하기 힘든 점과 주말과 공휴일에 모든 가게에서 받는 서차지, 부가세도 제게 단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싼 방 렌트 비용은 제게 호주 생활 내내 부담을 느끼게 만들어준 가장 힘든 단점이었습니다. 호주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며 비싼 렌트 비용의 부담감을 느껴 경제활동을 시작해야만 했었는데요. 먼저 저는 퓨전 한식 레스토랑의 웨이트 스태프와 캐셔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첫 근무를 시작으로 추후에는 다른 레스토랑의 서버로 근무하며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국적의 동료들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근무가 없는 시간에는 제 취미 활동인 스포츠 경기 관람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호주의 프로축구인 A리그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챙겨보기도 했으며 호주인들의 소울 스포츠인 AFL, 호주식 풋살도 가끔 관람하러 가곤 했습니다. 이 AFL 경기장에서는 낯선 아시안 학생이 돌아다니다 보니 이 많은 호주 아저씨들의 관심을 받으며 하나부터 열까지 속성 과외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만나서 반갑다며 만취한 상태로 제게 맥주까지 사주기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도 호주 생활을 하게 되신다면 꼭 한 번쯤 AFL 경기를 관람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저는 빼놓지 않았습니다. 헬스장의 정기권을 양도받아 꾸준히 근력 운동과 함께 항상 쾌청한 날씨에 야라강을 따라 러닝을 하기도 했으며 동네 곳곳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며 지냈습니다. 건강한 정신과 생각은 건강한 몸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여서 꾸준하게 운동을 빼놓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제가 여러 생활면에서의 호주, 멜버른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출적 측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숨만 쉬어도 돈이 계속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물가는 크게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단, 외식 물가보다 식재료 물가에 한정지어서만입니다. 지역 곳곳에 있는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마트인 콜스와 우럴스는 정기적으로 대형 할인을 진행하였는데요. 할인을 활용하며 장을 보고 냉장고를 채워두면 식비가 크게 부담되지 않게 지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호주는
가공되지 않은 식품, 야채, 계란, 고기 등이 굉장히 저렴한데요. 이를 통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한 식단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방 렌트 비용입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많은 부담을 느꼈는데요. 우선 저는 시티의 중심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제가 시티 지역에 머무른 이유는 멜버른의 교외 지역은 한국과 달리 해가 지면 굉장히 어둡고 무섭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늦은 시간에 퇴근할 수도 있는데 교통편의 문제나 혹시 모를 치안의 위협을 느끼고 싶지 않아 항상 사람이 어느 정도 있고 밝은 시티 지역을 택했습니다. 시티 기준으로 쉐어하우스에 혼자 지내는 독방은 주당 320에서 380달러, 모르는 사람 혹은 친구와 함께 지내는 2인 1실도 괜찮으시다면 한 100달러 정도 이상 저렴하게 방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방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혼자 지내는 한국의 원룸 형식인 스튜디오는 당시 400달러에서 450달러 언저리에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단 거의 대부분의 스튜디오는 학생용 기숙사로 제공되어서 어학원이나 학교의 증명서 이런 것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무조건 홀로 지내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스튜디오에 대해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고정적으로 지출했던 비용들에 대해 정리하여 말씀드리자면 아르바이트 출퇴근을 위한 트램 무제한권 7일에 50달러, 데이터 30기가가 제공되는 통신 비용 한 달에 50달러, 방 렌트 비용이 주에 350달러로 한 달에 총 1650달러가 제가 멜버른에 지내면서 고정적으로 지출되었던 금액입니다.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한 한화 152만 원 정도 지출되는데요. 아무래도 방 렌트 비용이 많이 비싸다 보니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멜번에서의 워홀 생활을 돌아보면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은 이제 같이 가게에서 일하는 누나가 왜 항상 무표정이냐고 묻던 게 생각나는데요. 정말 그 정도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익숙한 환경에서 멀리 떨어져 혼자 지내는 것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편이라고 믿었지만 홀로 완전히 동떨어진 해외에서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가족, 반려견, 친구들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심적으로 조금 허한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지내면서 가장 컸던 고민은 함께 지내는 쉐어메이트 분들이었어요. 쉐어메이트 분들과 친하게 지내고 함께 놀러도 가고 식사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들도 한 번쯤 생각하고 호주에 가셔야 될 점은 호주의 건물들이 한국의 건물들과 정말 정반대입니다. 호주의 아파트들은 방음이 정말 안 되는데요. 문을 닫는 소리도 완전 생생하게 잘 들리고요. 옆방이나 거실에서 말하는 소리는 바로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 부분들이 당연히 쉐어하우스의 규칙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항상 지키지 않는 몇 분들이 계셔서 많이 고통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 한국 귀국을 결심한 원인 중 한 가지가 화장실을 먼저 사용하여 샤워를 하신 분이 호주의 화장실은 건식 화장실인데 바닥에 물기를 닦지 않아서 제가 그 물기에 미끄러져 갈비뼈를 조금 다쳤습니다. 다치고 나니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정적으로 한국에 귀국을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은 무리해서 혼자 다른 길을 간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전공과 관련된 유학을 갔었더라면 전혀 하지 않았을 고민이라고 생각하지만 워홀을 왔다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게 뭐지? 난 여기서 뭐 하는 걸까? 친구들은 인턴을 하고 졸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전 이렇게 고민이 많고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요.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앞서 언급해드렸던 운동이 정말 큰 도움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마음이 지칠 때마다 잠시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나곤 했는데요. 먼저 질롱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롱은 멜버른의 교외 지역으로 열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진 지역입니다. 질롱은 멜버른에 비해 사람도 많이 없고 한적하여서 스트레스 받고 힘든 기분을 떨쳐내기엔 최적의 장소로 느껴졌습니다. 발표 자료 사진 왼쪽에 보이는 게 질롱의 명물 목각 인형인데요. 해변을 따라 곳에 서 있는 목각 인형들을 하나씩 찾아보는 것도 질롱 여행에 좋은 재미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멜버른에 가신다면 한 번쯤 질롱에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브리즈번인데요. 저는 여자 월드컵 경기를 위해 방문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호주에 여자 월드컵을 보러 갔던 거였습니다. 이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브리즈번에 대한 마음이 있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멜버른과 비교하자면 도시 크기는 정말 작았습니다. 작지만 알찬 그런 느낌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브리즈번은 멜버른과 달리 항상 날씨가 화창했고요. 바람도 많이 불지 않고 비도 많이 오지 않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여자 월드컵을 위해 방문했던 브리즈번은 호주 도착 초창기에 잘 녹아들지 못한 상태로 떠났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걸까 하는 생각으로 브리즈번에 도착했지만 축구장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 덕분에 호주 생활에 힘을 얻고 멜버른으로 돌아가 열심히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워홀을 마치고 지금 돌아보니 지난 워홀 6개월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해외에서 잠시 지내보며 다양한 길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으며 6개월간의 고민을 통해 제 진로, 직무에 대한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호주에 가기 이전 카투사로 군복무를 하고 유학을 준비하며 어느 정도 괜찮은 어학 성적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워홀을 통해서는 단지 패너로 잡는 어학 능력이 아닌 자유롭게 구사가 가능한 어학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워킹 홀리데이에 대한 인식이 안 좋고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도 많다고 저는 느꼈는데요. 제가 직접 해보고 나니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온다는 거는 대단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워킹 홀리데이의 삶은 대부분 정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으로 낯선 환경에서 방을 구하고 일자리를 구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모국어가 아닌 말로 해결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 고통을 극복하는 힘을 길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워킹홀리데이 6개월 동안 많은 과정을 거치니 한국에서의 고통을 별로 크게 느끼지 않는 그런 장점이 되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발표 자료에 함께 추가하지 못했던 사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멜버른의 자랑 커피입니다. 멜버른은 바리스타들이 많고 커피의 도시라는 별명이 있는 곳인데요. 어느 곳을 가도 예쁜 라떼 아트와 맛있는 커피, 라떼를 마실 수 있는 점이 저는 최고의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2년 넘게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 호주에서 카페들을 방문하는 것이 또 다른 취미가 되어서 즐거운 멜번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정말 화창합니다. 왼쪽부터 보시면은 왼쪽은 야라강, 그 아래는 로얄 보테닉 가든, 그 위는 마블 스타디움, 그리고 가장 오른쪽은 플래그스팁 가든인데요. 제가 날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멜버른으로 가시게 된다면은 80%는 사진과 같은 날씨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 사진들이 전부 다른 날이거든요. 근데 공통적인 게 하늘에 구름은 좀 없고 굉장히 쾌청하고 미세먼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좋은 날씨입니다. 여러분들도 호주에 가신다면은 꼭 러닝에 한번 취미를 붙여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한국에서 러닝을 하다 보면은 미세먼지나 좀 탁한 공기질 때문에 코가 조금 막 간질간질하고 목이 칼칼한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요. 호주는 이거와 정반대로 날씨가 좋다 보니까 되려 건강해지는, 제 호흡기가 좀 과장하자면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런 좋은 날씨에서 러닝을 한 번쯤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일자리와 관련된 사진들입니다. 가장 왼쪽 사진 3개를 보시면은 제 양력에 적어놓았던 퀸 빅토리아 마켓에서 플리마켓 근무를 했었는데요. 제가 근무 시간에는 너무 바쁘다 보니 사진을 찍지 못했는데 한국으로 치면은 야시장 같은 곳에서 한식 퓨전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면서 닭강정과 한식을 퓨전시킨 감자튀김 이런 것들을 팔면서 재밌는 경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시급을 저때 한 시간에 한 $40 넘게 받아서 금융치료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구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워킹 홀리데이로 떠나서 이력서를 내다 보면은 간혹 이력서에 나 영어를 어느 정도 해, 현지인처럼 해 라고 적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니까. 저는 그거는 조금은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게 호주는 한국과 달리 중학생부터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성인들에 비해서 더욱 저렴한 시급으로 고용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영어를 잘 원활하게 못한다는 것이 취업 출발점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것에 동일하지 못하게 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무를 들어가시려면 어느 정도 회화를 공부를 하시고 가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 3장이 제가 일했던 한식 퓨전 레스토랑인데요. 태블릿이 호주의 배달의 민족인 우버이츠 태블릿입니다. 근데 지금 빨간색으로 워닝이 적혀 있죠. 되게 오류가 많이 생겼는데 저는 웨이트 스태프고 캐셔니까 저게 제 업무 중 하나입니다. 고장난 태블릿을 수리하라. 그럼 이제 우버이츠 고객센터가 전화를 해야 되고 만약에 주문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걸 받지 못하고 우버이츠 배달 기사가 온다면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대화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영어 회화를 한국에서 시간이 있으시다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가시는 게 월 생활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우버이츠 영수증입니다. 우버이츠 영수증이 오면은 종이 백팩에 찍어서
주문 들어온 음식에 맞게 포장을 해서 보내는 간단한 업무를 호주 식당 대부분에서 하니까 먼저 알아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방 사진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제가 5개월 동안 지냈던 방이고요. 오른쪽은 제가 호주 멜버른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단기로 지냈던 방입니다. 먼저 가격부터 말씀드리면요. 왼쪽 세 가지 사진은 멜버른의 중심 지역인 서던크로스 스테이션과 플래그스테프 스테이션 사이에 있는 완전 중심 지역 아파트의 쉐어하우스였습니다. 보증금 700 호주 달러, 그리고 일주일에 350 호주 달러였고요. 오른쪽에 있는 단기방은 키 디포짓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단기방은 키 디포짓을 받아서 당시 키 디포짓을 300 호주 달러를 지불했고요. 하루에 50달러였고 7일을 하게 된다면 50달러를 깎아주셔서 300 호주 달러에 일주일에 머물었습니다. 먼저 새롭게 방을 구하면 보통 호주는 2주차 주세를 본드, 디포짓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디포짓을 지불함과 동시에 또 앞으로 지낼 2주 동안의 방세를 내야 됩니다. 그럼 한 달에 총 4주치 방값이 나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한 달에 1,400 호주 달러, 한국 돈으로 한 130만 원 정도가 지불이 됩니다. 장기로 지낼 130만 원의 방 예산과 그 전에 지낼 임시 숙소 비용, 좀 여유롭게 가져가서 초창기에 방값으로 한 200만 원 정도는 예산을 정리해서 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 발표가 마무리됐는데요. 6개월 동안 호주를 다녀오면서 정말 즐거운 경험을 하고 제 경험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의미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